전국의 이베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베스 물리 고재근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탐스러운 물리2 43강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전자기파하고 레이저하고 평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전자기파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레이저,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어지는 이 레이저를 우리가 한번 원리를 분석해보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렇죠, 평광, 우리 LCD 모니터에서도 물리원 과정에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빛이 횡파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평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해야 될 내용들, 학습 목표 다시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합니다. 자, 선생님을 쫓아옵니다. 자, 여러분들 전자기파를 여러분들이 종류를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어떻게 전자기파가 만들어지는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이저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저의 뜻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평광이라는 거, 우리 편식, 편애할 때 그 평광이 되는데 빛이 모든 방향으로 360도 횡파입니다. 그래서 요 평광판을 우리가 통해서 빛을 한쪽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로는 235쪽을 펴시면서 첫 번째, 전자기파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전자기파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인 가시광선도 있고 볼 수 없는 영역도 있잖아요. 적외선, 자외선, X선, 전파, 이런 다양한 영역의 전자기파가 있는데, 이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이 퍼져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전자기파가 어떻게 해야지 만들어지는지 첫 번째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전자기파를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이 전자기파가 어떻게 해야지 발생을 하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물리원 과정에서는 살짝, 물리2 과정에서는 자세히 우리 RLC 회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코일하고, 그렇죠, 코일하고 축전기를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일을 뭐라 그랬습니까? L, 그 다음에 축전기 C. 그래서 L과 C가 교류에 연결돼야 돼요. 교류에 연결되면 우리 F는 2파이 루트 LC분의 1이라는 이런 고유 진동수가 생기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선생님, 전기장이 변하면 따라서 전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자기장이 유도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자기장이 변하게 된다. 그러면 다시 또 전기장이 유도가 됩니다. 이런 끊임없는 과정을 겪으면서 공간상으로 안테나를 통해서 퍼져나가는 거, 이게 바로 전자기파가 발생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자기파의 발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움직이는 전하가, 그렇죠, 가속 전하라,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전하는 안 돼요. 가속 전하, 즉 LC 회로에서 전기적인 진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에 딱 보시면 235쪽에 선생님이 강조하는, 그렇죠, 오른쪽 날개에 보면은 전자기파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선형 가속 복사. 여기서 여러분들이 밑줄 그어야 되는 것은 전하가 선형으로 가속운동, 밑줄자, 가속운동 한다는 말이 나와 있죠. 가속운동. 그 다음에 두 번째, 싱크로트론 복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싱크로트론 복사에서도 여러분들이 나선운동, 밑줄자, 나선운동도 가속운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동 복사라는 것은 뭐냐면 갑자기 가다가 딱 멈추는 거죠.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전하를 띈 물체가 충돌할 때 감속으로, 밑줄자, 그러니까 가속 운동을 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복사라든가 자발 방출에 의해서도 우리 전자기파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하, 선생님, 우리 LC 진동에서 우리 2파이 루트 LC분의 1이라는 전자기파 고유 진동수 진동이 퍼져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두 번째 이제 그림 자료를 보시면서 실제로 굉장히 여러분들
우리 전기장이 우리 Y축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뭐 자기장이 X축으로 표시가 돼 있다. 그러면 진행 방향은 또 Z축으로 표시가 됐다. 자, X, Y, Z를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쪽을 우리가 전기장 이렇게 쓰시고 여기를 뭐 그렇죠. 자기장 이렇게 쓰시고 쭉 뻗어져 나가는 거 이게 바로 전자기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항상 전기장이 그렇죠. 전기장이 변해야 돼. 전기장이 변하면 자기장이 변해. 자기장이 변하면 또 전기장이 유도되면서 변하게 돼. 이런 복잡한 과정을 겪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은 전기장의 위상과 모양과 자기장의 위상은 같다라는 것이죠. 위치와 상태가 위상인데 전기장이 최대일 때 자기장도 최대가 되고 전기장이 최소일 때 자기장도 최소가 되면서 우리가 전기장과 자기장이 쭉쭉 뻗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름하여 이 전자기파에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이 전자기파는 빛의 속도하고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빛의 속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3 곱하기 10의 8m/s 이 속도를 가지고 쭉쭉 뻗어나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기파는 파동의 일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에 있는 모든 파동의 기본적인 성질 그게 뭔데요? 그렇죠. 선생님 반사 두 번째, 굴절 세 번째, 회절 그다음에 네 번째 간섭 이런 파동의 기본적인 성질들을 다 갖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 전자기파는 횡파입니까 종파입니까? 지금 눈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잖아요. 바로 뭐다? 횡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이 전자기파는 매질이 없어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또 기억해 줍니다. 매질이 없어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선생님 정말 이렇게 진행해 가고 있는 것을 좀 어떻게 좀 진짜 보여주면 안 됩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자기파가 뻗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프레시 자료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 전기장의 변화가 자기장의 변화를 유도하고 자기장이 또 변하면 전기장이 변하는데 전기장과 자기장의 위상이 그렇죠. 위상차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쭉쭉쭉쭉 뻗어나가는 그 모습을 준비됐으면 선생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을 쫓아오도록 합니다. 자, 바로 여러분들 이 준비된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전기장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두 번째 자기장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파장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X의 위치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X를 처음 점에다 그냥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먼저 전기장과 자기장이 뻗어나가는 모습을 여기 나와 있는 Y축, Z축, X축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우리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느낌이 옵니까? 좋아요. 바로 이 모습 그대로 자, 최대일 때 최대가 되면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90도의 각도를 유지하면서 쭉쭉쭉쭉 뻗어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이 여기다가 안테나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 안테나에서 전자기파를 뭐합니까? 수신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안테나에 연결된 텔레비전이라든가 라디오에서 이 전자기파를 다시 전파를 수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테나에서 교류 진동이 다시 생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료가 입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Y축과 Z축에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뻗어나가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선생님을 또 쫓아옵니다. 이제 우리가 전기장과 자기장이 뻗어나가는 것을 공간상에서 뻗어나가는 것을 이제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전자기파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다 그랬는데 이 전자기파의 종류를 선생님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에 관해서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나눠볼 거냐면 파장, 다시 말해서 진동수를 가지고 우리 전자기파의 종류를 다양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물리원 과정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했었는데 이 전자기파가 결국
어떤 종류가 있으며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겠죠. 자, 셈을 쫓아옵니다. 자, 아주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쫙 큰 칠판으로 우리가 지금 자료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자기파의 종류와 이용 그래가지고 우리가 교재로는 몇 쪽에 나와 있습니까? 236쪽에 보시면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선생님, 오른쪽에 파장이라고 되어 있고 왼쪽에 오른쪽에 파장이 긴 쪽이고 왼쪽이 파장이 짧은 쪽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선생님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자료에서 파장 람다가 여기는 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끝에다 한번 가볼까요? 파장 람다가 짧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 파장이 이 길다라는 것은 진동수는 작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파장이 짧다라는 것은 진동수는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이 긴 이 파장의 나열 중에서 우리 눈으로 식별이 되고 가능한 거 이걸 우리가 흔히 빛이라고 말을 하는데 요 바로 가시광선 영역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시광선 영역이 쫙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빨주노초 파란보 가시광선 영역이야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빨간색의 바깥쪽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거기를 우리가 적외선 영역이라고 그런다. 적색의 바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겨울철에 손난로 적외선, 열가마, 불가마 이 적외선 그래서 우리 적외선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 특히 이 적외선은 열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야간에 전투를 할 때 군인 아저씨들이 적을 우리가 확인할 때 사람의 체온 36.5도의 열을 감지해 가지고 우리 적외선 카메라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파를 해가지고 이 마이크로파 전자레인지에서 볼 수 있는 건데 통신용으로도 사용되고 있는데 조금 더 적외선보다 파장이 긴 영역이죠. 자, 그다음에 마이크로파보다 더 파장이 더 긴 영역을 우리 라디오파, 전파라고 그러죠. 요 영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파장이 긴 영역이다. 자, 그다음에 이쪽으로 쭉 가시게 되면은 선생님 보라색의 바깥에가 뭡니까? 자외선이죠. 그래서 자외선은 여러분들 안 좋은 거예요. 파장이 짧아지고 진동수가 커지기 때문에 에너지가 커집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살균, 소독 이런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햇빛 쨍쨍 내리쬐는 봄날에 여름철에 어머니께서 이불을 넣는 것은 바로 자외선을 이용하시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자외선보다 더 파장이 짧아가지고 진동수가 더 큰 매우 위험한 우리 전자기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요 X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엑스레이를 갖고는 인체의 내부 우리 장기라든가 뼈의 균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보다 더 위험한 게 있어요. 여기 바로 뭡니까? 감마선이에요. 그래서 감마선은 핵 붕괴 과정에서 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데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중에 그 바로 감마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감마선은 굉장히 투과력이 세다라는 것이죠. 뚫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쭉 여러분들이 영역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중요한 거 요 라디오파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죠? LC 진동에 의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2파이 루트 LC분의 1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X선 같은 경우에는 LC 진동을 갖고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자를 아주 빠른 속도로 원자에 충돌시킵니다. 자, 원자에 충돌시키면 거기서 딱 멈추죠. 자, 멈추게 되면 자기장이 급격하게 변화가 됩니다. 그 자기장의 급격한 변화가 그 운동 에너지의 급격한 변화가 그 운동 에너지가 뭘로? 열 에너지나 바로 X선으로 나오죠. 그래서 굉장히 고속 운동하는 전자가 충돌을 했다. 이런 용어가 있을 때 X선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감마선은 그렇죠. 핵 붕괴 이런 과정을 겪어야지만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자기파의 다양한 종류와 이용에 관한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이 그림 자료 넘기기 전에 파장의 길이를 우리가 입체적으로 좀 확인할 수 있게끔 운동장만큼 이런 길이다. 자, 여기는 야구공만큼이다 라는 거 그리고 세균이다 바이러스다. 그래서 굉장히 파장이 어떻게 됩니까? 짧아진다.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역으로 쭉쭉쭉 가버린다라는 가늠할 수 없는 눈으로 가늠할 수 없는 영역으로 쭉쭉쭉 내려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236쪽에 X선과 감마선이 만들어지는 과정 선생님이 알려드렸는데 다시 한번 쭉 밑줄 긋고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키포인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전자기파 중에서 요 전파가 발생하는 것은 뭐 때문에 발생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라디오파, 텔레비전파 요 영역을 우리가 전파라 그러는데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를 유도한다. 자, 말씀을 드렸죠. 전기장의 변화가 자기장의 변화를 또 유도하게 된다. 그래서 LC 회로에서 교류 진동이 일어나게 돼서 우리 안테나를 통해서 발생을 시키고 또 안테나를 통해서 수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전자기파의 종류와 성질을 해서 파장이 짧은 순으로 선생님이 한번 써볼게요. 파장이 짧은 거 위험한 거야. 진동수가 크기 때문에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전파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전파는 LC 진동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특별히 선생님이 X선과 이 감마선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파장이 만약에 짧았잖아요. 짧은 것들은 직진성은 강해요. 굉장히 직진 반드시 간다 그 말이죠. 근데 파장이 길면 직진성은 약하지만은 매질 속에서 멀리 전파된다. 자, 파장이 길면 무엇이 잘 됩니까? 회절이 잘 됩니다. 그래서 파장이 기니까 멀리까지 전파될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고 또 넘겨보시면 이제 우리 키포인트에서 전파,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이 하는 역할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숙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전파 그러면 우리 라디오파라든가 텔레비전파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텔레비전과 라디오 등의 방송에 의해서 방송에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무전기, 그다음에 무선 통신. 그러면 선생님 공통점이 뭐예요? 통신에 사용하고 있어요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시광선은 뭔 뜻이에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사람의 눈에서 어디에서 인식한다고 그랬어요? 망막에서 시세포가 인식하여서 대뇌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식하고 사물을 관찰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역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역의 대표적인 영역이 바로 적외선, 선생님이 열선이라 그래서 온도를 감지할 수 있어. 그래서 원적외선 이런 용어도 여러분들이 썼을 텐데 원적외선, 근적외선, 적외선을 좀 또 나누는 거죠. 그다음에 적외선 카메라. 그래서 물리원 과정에서 선생님이 적외선 카메라를 가지고 우리 어머니께서 촬영을 하셨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에 결국 피가 똑같이 돌고 있는지 확인해 볼 때도 이렇게 의료 장비로도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자외선이라는 거 선생님이 요 살균 기능이 있다. 그래서 식기 소독기에 쓰게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보이는 그 보라색의 불빛은 자외선이 아니라 지금 자외선 살균 소독기가 작동되고 있어요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확인하면 다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거 바로 뭘 할까요? 레이저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237쪽에 선생님이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않잖아요. 요 레이저라는 말이 있는데 레이저 약자가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유도 방출에 의한 빛의 증폭. 레이저란 뜻은 유도 방출에 의한 빛의 증폭이래. 그럼 유도 방출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레이저를 공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자료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바로 그 자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에너지가 뭐 됐다? 양자화됐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단원이 끝나면 우리 이제 종합 정리한 다음에 이제 양자역학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양자화되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에너지가 연속적인 게 아니라 불연속적이다. 띄엄 이렇게 에너지가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스펙트럼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선 스펙트럼이 관찰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는 말이 뭐라고요? 그렇죠. 에너지가 듬성 불연속적이다 이거죠. 불연속적. 연속적인 게 아니라 불연속적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높은 곳에 있는 것은 에너지 준위가 높은 것이고 낮은 곳에 있는 것은 에너지 준위가 낮은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빛을 흡수하게 되면 전자가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얼만큼 에너지의 빛을 흡수해야 됩니까? 긴장 푸시고 이 에너지 준위의 차이만큼을 흡수해야 됩니다. HF만큼을 흡수해야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라가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고재근 선생님한테 밥을 안 먹고 일을 하라 할 수가 없죠. 선생님이 밥을 먹어야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밥을 이제 많이 먹었다. 그러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에너지 준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집니다. 이때 바로 빛이 방출되는데 얼만큼? 꼭 HF, 이 에너지의 준위의 차이만큼, 이 에너지 준위의 차이만큼. 그래서 우리가 델타 E라는 표현을 쓰면 더 좋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아하, 선생님, 전자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빛을 흡수해야 되고 전자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려면 그만큼 에너지가 빛의 형태로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개념을 여러분들 또 감을 잡기 위해서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이 개념을 선생님과 함께 프레시 자료로, 자, 그러면 에너지를 흡수하면 올라가고 에너지를 방출하면 떨어지는지 한번 또 미국에서 갖고 온 자료를 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여러분들의 개념 속에는, 그렇죠,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개념이 먼저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덜톤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원자설이 있는데 레더퍼드의 문제점을 해결하신 거, 그렇죠, 그게 바로 닐스 보어의 원자 모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를 보시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Y축에 에너지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굉장히 높은 상태, 여기 E2인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준위가 낮은 상태가 E1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의 간격은 델타 E가 쫙 되는 것이죠. 델타 E. 자, 그러면 긴장 푸시고 우리가 이 버튼을 한번 쫙 눌러보죠. 자, 눌러주게 되면은 빛이 옵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있었던 전자가 올라갔잖아요. 어허, 선생님 이해가 돼요? 저 아래에 있던 전자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얼만큼? 꼭 이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이 해당하는 것이 올라가야 되겠네요. 에너지가 공급돼야 되겠네요.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선생님이 두 번째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죠. 자, 높은 곳에 있었던 전자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떨어집니다. 그래서 떨어지네. 높은 곳에 있었던 전자가 낮은 곳으로 떨어지면서 꼭 그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빛의 형태로 바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굉장히 좋은 자료인데요. 자, 여기 한번 세 번째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버튼을 눌러주면은 아하, 이게 빛이 두 개가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외부에서 빛을 주니까 위에 있는 것이 자극이 돼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바로 레이저의 원리를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어서 아주 세 번째 그림이 아주 좋은 건데요. 지금 선생님이 준 이 빛이 결국 위에 있는 이 전자를 자극시켜가지고 이 전자가 결국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떨어질 때는 1번과 2번이 같이 동일한 위상의 빛 두 개가 떨어지게 되죠. 요게 이제 레이저의 원리를 오늘 설명할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는데, 유도 방출에 의해서 빛이 증폭된 것이다. 요게 바로 레이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쫓아옵니다. 우리가 이제 프레시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은 바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어요, 전자가. 그러면 E는 이고 HF 델타 E만큼, 델타 E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에너지의 차이만큼을 흡수해야지 올라간다. 그 다음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려면, 그렇죠, 그 에너지 준위의 차이만큼 해당하는 빛을 방출하게 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긴장 푸시고 선생님 또 다음 자료를 보시면서 우리 레이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중요한 거,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레이저의 원리라고 되어 있는데 레이저는 유도 방출에 의한 빛의 증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탐스러운 자료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레이저 이렇게 썼죠. 레이저, 유도 방출에 의한 빛의 증폭이다라는 말의 약자다. 요 레이저가. 그래서 유도 방출이 먼저 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빛이 증폭된다. 그러면 선생님 간섭도 좀 우리가 공부해야 되겠네요. 동일 이상으로 갔을 때 막 증폭이 커져 버려. 요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긴장 푸시고 딱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 지금부터 선생님이 할 테니까. 자, 먼저 레이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질이 있어요. 매질. 이 매질. 우리 매질의 종류가 또 뭐냐에 따라서 레이저의 종류가 달라지는데,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전자들한테 강력한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선생님,
요 전자들한테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고요? 에너지를 공급해 줘. 자, 그러면 긴장 푸시고 여기에 있는 이 전자들이 쫙 올라갑니다. 얼마만큼? 아주 높은 에너지 상태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높은 에너지 상태일 때는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바로 그 아래 단계로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준안정 상태예요. 자, 그럼 과정을 다시 한번 에너지를 먼저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전자가 에너지를 공급받아가지고 올라간단 말이죠. 근데 굉장히 높은 에너지 준위로 올라갔다가 바로 그 밑으로 떨어집니다. 여기를 우리는 무슨 상태라 그러냐면 준안정 상태. 여기는 안정한 상태예요. 근데 여기는 준안정한 상태. 이 말은 뭐냐면 안정한 상태에 준해서 결국 어느 정도 어느 시간 동안 머무를 수 있는 상태예요. 준안정 상태가. 그래서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로 가서 곧바로 떨어져요. 곧바로 아주 곧바로 어디로? 준안정 상태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준비됐어요. 이제 레이저를 만들 준비가 다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긴장 푸시고 선생님이 외부에다 선생님 이 전자들이 여기 겁나게 몰려 있는데요. 여기 너무 인구 밀도가 많아요. 자, 여기를 전자들이 막 몰려 있는 이 상태를 밀도 반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까지 정리해 볼까요?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그러면 전자가 높은 상태의 에너지로 올라갔다가 곧바로 떨어집니다. 왜? 여기는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이 상태를 준안정 상태라고 그러고 준안정 상태에 전자들이 막 몰려 있어 인구 밀도가 높아. 여기를 밀도 반전이 일어났다. 반전이 일어났다 이거죠. 원래 안정한 곳에 더 많이 있어야 되는데 약간 준안정 상태인 불안정한 상태에 더 많은 전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밀도가 반전됐다. 별로 쓰지 않는 용어를 쓰는 거죠. 우리 일상생활에는. 자, 그러면 긴장 푸시고 이제 준비가 다 됐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레이저를 만들 준비가 다 됐어요. 그러면 외부에서 빛을 쬐입니다. 근데 이 외부에서 빛을 쬐일 때 이 델타 E가 이 에너지의 차이가 꼭 이 준안정 상태에서 낮은 에너지의 준위의 상태하고 똑같은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세 번째 프레시 자료를 기억하죠? 그러면 외부에서 쪼인 빛이 쭉 진행을 하다가 에브리바디 여기에 있는 준안정 상태에 있는 전자에 자극을 줍니다. 그러면 이 전자들이 좀 오래 머물러 있었다 그랬는데 살짝 건드리니까 팍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전자들이 떨어지면서 생긴 방출. 외부의 빛의 자극에 의해서 원자에서 유도 방출된 빛과 결국 외부에서 쪼여진 빛이 1번과 2번이 만나가지고 무슨 간섭? 보강 간섭이 일어나면서 증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 광선과 2번 광선에 무엇이 같다? 위상이 같다. 이것이 겁나게 중요한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외부에서 빛을 쬐주면 그 빛이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외부에서 쬐진 빛이 준안정 상태에 있는 전자를 자극함으로 말미암아 떨어집니다. 그러면 떨어지면서 뭐가 나와요? 빛이 나오죠. 이 빛들이 두 개가 중첩돼 가지고 증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빛들 또한 이 빛들이 또 위에 있는 전자들을 준안정 상태에 있는 전자들을 또 자극해. 그러면 이 빛이 또 자극하고 이 빛이 또 자극하고 그러면 여기 겁나게 강력하게 뭐가 돼버려요? 증폭이 되겠죠. 증폭.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정확하게 증폭까지 잡아주셨네요. 증폭. 그게 바로 레이저야. 그러니까 동일한 색깔, 한 가지 색깔로 겁나게 강력하게 증폭되어 있는 선이 레이저가 광선이 쫙 직진성을 가지고 굉장히 고위도로 가지고 쭉 뻗어나가죠. 그러면 이 레이저 갖고 뭐 할 수 있겠어요? 구멍도 뚫어버릴 수 있고 글씨도 새길 수도 있고 점도 태울 수 있고 라섹, 안과에서 수술도 할 수 있고. 선생님, 이 원리를 여러분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 넘어가기 전에 한 번만 다시 한번 해보죠.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해줘가지고 에너지를 높은 준위 상태로 올린다. 그런데 얘네들은 곧바로 떨어진다. 왜? 불안정하니까. 그래서 준안정 상태에 조금 머물 수 있다. 그리고 여기는 전자들이 일로 다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밀도 반전된 상태다. 이렇게 용어를 취한다. 그래서 외부에서 쪼여진 빛이 준안정 상태와 낮은 에너지 준위 상태의 에너지 준위와 똑같은 빛을 비춰주게 되면 결국 위에 있는 전자들을 자극시켜서 외부에 의한 빛과 외부에서 쪼여진 빛과 전자가 떨어져서 생긴 빛이 결국 두 개가 증폭된다. 그리고 이 빛들은 위에 있는 전자들을 또 자극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증폭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그래서 결국 외부의 빛에 의해서 전자가 떨어졌다. 이걸 우리는 뭐라 합니까? 유도 방출이다. 그러면 지 스스로 떨어져서 지 스스로 그 자가 방출.
지 스스로 떨어져서 자가 방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를 선생님과 함께 정의를 해봅니다. 자료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레이저라는 거 여러분들의 유도 방출에 의한 빛의 증폭이다라는 거, 레이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중요한 용어들 선생님과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자발 방출, 자가 방출이 아니라 자발 방출, 스스로 방출한다 이거죠. 그래서 전자가 높은 곳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자발적으로 떨어진다, 전이한다. 그래서 빛을 내는 것을 우리가 자발 방출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레이저에서 봤던 그 바로 유도 방출이란 말은 뭐냐? 말 그대로 누가 시켰어? 누가 시킨 거야? 두 에너지 준위의 차이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가진 광자가 뭐예요? 빛을 쬐어주게 되면은 전자가 자발 방출처럼 낮은 에너지 준위로 떨어진다, 전이한다. 그러면서 빛을 방출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이저라는 것은 유도 방출에 의한 빛의 증폭이다라는 용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때 시험에 겁나게 많이 나오는 것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외부에서 쪼여진 빛이 1번이고 유도 방출에서 생긴 빛은 진행 방향, 진동수, 시험에 겁나게 많이 나오는 거 뭐? 위상 모두 같기 때문에 중첩의 원리에 의해서 중첩되면서 더해지면서 강력하게 진폭이 커지는 증폭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레이저의 구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레이저 선생님이 오늘 제일 수업 시간에 많이 들고 다니는 레이저 포인트를 선생님이 오늘 집에다 놓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방구에 가면 막 500원, 1000원, 2000원에 팔고 있는 그 레이저 포인트들이 있죠. 그것도 일종의 레이저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또 반도체 레이저라 그래요. 반도체 레이저라 그러는데 레이저의 구조를 지금 한번 살펴봅니다. 이제 원리가 아니라 구조. 기계를 부시면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보세요. 첫 번째, 여러분들 레이저의 구조에서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외부에서. 선생님이 왜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 그랬어요? 높은 에너지 상태로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 우리가 이 물질을 바로 매질이라 그럽니다. 매질. 아하. 그러면 레이저를 발생시키는 물질을 우리가 매질이라 그러는데 이 매질에 따라서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 반도체냐라는 것이 결정되죠. 그래서 시험에 바로 레이저의 종류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나눴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에너지를 공급받는 이 매질의 종류에 따라서 결과론적으로 우리 레이저의 종류가 구별된다. 자, 그러면 긴장 푸시고 방금 전에 배웠던 그 메커니즘이 그대로 적용되는데 외부에서 에너지가 공급이 됩니다. 그럼 높은 준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외부에서 빛을 주면, 외부에서 에너지를 주면 외부의 빛과 유도 방출된 빛이 결국 어떻게 되면서 증폭되면서 막 바깥으로 나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 방향으로 지금 증폭된 이 빛들이 여러 빛들이 쫙쫙 뻗어나갑니다. 근데 여기 거울이 있어요. 완전 반사 거울.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쭉 나온 빛들은 여기서 100% 반사됩니다. 100%. 잘하셨어요. 100%.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온 것은 부분 반사 거울인데 약 95% 정도 되는 이 거울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일부는 여기서 뭐 되고 반사되고 일부는 여기서 그대로 투과할 수가 있는 거죠. 부분 반사니까. 그래서 결국 막 빛들이 증폭이 돼가지고 여기서 빛들이 증폭이 돼가지고 쫙 한 갈래로 쫙 나가는 것입니다. 아하, 선생님 이게 바로 레이저의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에너지를 공급받아 가지고 요 매질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 레이저의 종류가 구별되고 왼쪽에 있는 거울은 완전 100% 반사가 되는 거울이며 오른쪽은 부분 반사 거울로서 일부는 반사시키고 일부는 투과시킨다. 그래서 증폭된 그 빛이 오른쪽 레이저 빔을 통해서 쫙 빠져나오면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지시봉으로도 사용하고 그러는 레이저 빔이 되는 것이죠. 물론 레이저 빔의 세기가 세다면 금속도 절단할 수 있고 오디오에 볼륨 1, 2, 3, 4, 5, 6, 7, 8 그걸 페인트로 써놓으면 지워지겠죠. 그러나 레이저를 갖고 새긴다는 거죠. 또
이 레이저를 각막을 절개하는 데도 쓰입니다. 라식, 라섹이라고 여러분들이 안과에서 마케팅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 바로 이 신체의 조직도 정밀하게 절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이 레이저가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그 다음 자료 한번 주시죠.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탐스런 교재에는 없습니다만은 교과서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요 그림인데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 레이저가 강력한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딱 보세요. 보통 우리가 화장실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 백열등입니다. 백열등. 이 백열등에 의한 백색광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때요? 선생님, 위상도 다르고 파장도 다르고 진폭도 다르고 따라봐 정말 다 달라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서로 다른 파장, 다 제각각이다 이거죠. 그런데 선생님이 요거 좀 몇 개 있다고 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었는데 이거 굉장히 큰 10파이짜리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발광 다이오드는 결국 단색광을 내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발광 다이오드는 동일한 파장이긴 하지만 동일한 파장이잖아요. 파장이 다 같아요. 그렇지만 위상이 더 달라요. 위상이 달라. 위치와 상태의 준말이 위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최고를 찍을 때 여기는 최고를 못 찍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위상이 다릅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에 우리가 등장한 이 레이저는 한 가지 색이에요. 단색광이에요. 그러니까 발광 다이오드하고 공통점은 단색광이라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세요. 동일한 위상, 동일한 파장이에요. 마루에서 말까지가 파장인데 파장도 전부 다 같고 마루에서 마루까지. 그 다음에 결국 위상도 같아요. 그래서 동일한 파장과 동일한 위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빛이 바로 레이저 빛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저 빛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뭐한다? 직진성, 반드시 나가는 직진성이 강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굉장히 휘도 밝아요. 밝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고 단위 면적당 쐬어지는 에너지의 세기가 굉장히 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레이저 빛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238쪽에 매질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우리 레이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탐스런 물리2 자료에 있기 때문에 그 책에 있는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큰 표로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요 표 보시면서 선생님 하나씩 한번 보죠. 자, 우리가 기체 매질을 사용하고 있으면 우리가 기체 레이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매질의 종류를 보시게 되면 기체죠. 헬륨하고 네온이라든가 아르곤이나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을 매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징을 살펴보시면 매질을 이루는 입자의 밀도가 기체니까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좋을 것 같은데 출력은 결국 바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체 레이저는 출력은 낮다. 출력은 낮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균일한 매질을 만들기가 쉬워서 레이저 빛의 단색성은 굉장히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기체 레이저에서 발생하는 빛의 파장 대역이 가장 넓다. 그러니까 우리가 색깔로 말하면 여러 종류의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기체 레이저예요. 그러나 출력은 낮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액체 레이저는 별표 하나 쳐놓고 선생님이 안과에서 사용하는 라식, 라섹 같은 의료용 레이저가 바로 액체 레이저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색소를 일반적인 유기용제로 사용하게 되는데 에탄올이나 메탄올 등이 여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자, 액체니까 우리 에탄올, 메탄올이 매질로 사용되고요. 특히 파장, 즉 색깔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역이 넓어요. 그래서 의료 시술과 같이 민감한 작업에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업용 레이저를 갖고 수술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고체 레이저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고체 레이저는 이런 루비, 유리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고 굉장히 입자의 밀도가 크기 때문에 기체에 비해서 비교적 큰 단결정 재료로 제작할 수 있고 굉장히 큰 출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뭘로 사용할까요? 공업용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막 강력한 철을 자르고 있다. 그러면 그건 고체 레이저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도체 레이저는 우리 흔히 우리 문방구에서 500원, 1000원에 팔고 있는 정말 대단한 가격이죠. 이게 바로 소형으로 만들 수 있다.
출력은 그 대신 약하다. 출력은 약하지만 그래도 눈에다가 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매질의 종류에 따라서 레이저의 종류를 다뤘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봅니다. 자, 레이저의 종류는 바로 매질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반도체, 액체, 고체, 기체가 바로 영역이 이렇게 표시가 됐어요. 그래서 기체 레이저는 아까 보셨듯이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고체 레이저는 공업용으로 쓸 수 있는데 이런 영역에서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액체 레이저는 의료용으로 쓸 수 있다 그랬는데 이런 영역의 파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반도체 같은 경우 여러분들 가시광선 영역에 걸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레이저 포인트 같은 거 보여주시면 눈에 보이는 것이죠. 자료 넘겨서 키 포인트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에 레이저의 뜻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의 약자인데 유도 방출에 의해서 빛이 증폭된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 레이저 빛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빛의 세기가 약해지지 않고 멀리까지 직진성, 그 다음에 고휘덕성, 자, 그 다음에 한색, 단색광이고 결국 위상이 모두 같다. 요것을 우리가 구별을 해줘야 될 중요한 특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선생님이 준비한 것이 바로 편광이 되겠습니다. 편광. 그래서 편광은 뭡니까? 빛이 한쪽 방향으로 떠는 것이 우리가 편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실제로 우리 자연광은 360도 모든 영역으로 떨고 있는, 그렇죠, 횡파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자료를 보시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보시면은 이 편광의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파동의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파동은 원래 횡파하고 종파로 나눌 수가 있어요. 매질의 진동 방향과 에너지의 이동 방향을 가지고. 자, 그래서 결국 선생님이 어떤 이런 판을 하나 준비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판은 지금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왜? 떠는 방향과 판의 방향이 나란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서는 통과하지 못하겠죠. 왜? 위아래로 떨라 그랬는데 이 판이 걸려버렸어. 그래서 이거 안 된단 말이죠. 만약에 말이죠, 빛이 종파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판을 위치를 90도 돌린다고 할지라도 걸리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 그림이 보여준 결론은 바로 무엇이냐면 빛이 이런 종파의 형태가 아니라 횡파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실제로 여기 자주 가끔씩 문방구에서 5,000원 주고 사갖고 온 요 편광판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자연광, 선생님을 딱 보세요. 지금 선생님을 딱 보세요. 360도 모든 방향으로 떨고 있는 횡파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편광판을 딱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그 편광판 때문에 일부가 투과하지 못하고 일부가 걸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급 선글라스는 이 편광판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예전에 많이 사용했던 휴대폰 있죠. 이 휴대폰은 360도 모든 방향의 빛이 횡파가 아니라 이미 한번 한쪽 방향으로 빛으로 걸러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아까 실험을 해봤는데 이럴 때 좀 밝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어두워져 버려. 카메라에 잡혔네요. 어두워지는 게. 이게 바로 여기에서 편광된 것과 여기에서 편광된 빛이 90도가 돼가지고 다 싸그리 날아가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서 계속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보도록 하죠. 자,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보아주시라 그 말이죠. 교과서에 있는 자료 여러분들 빛을 쫙 비춰줍니다. 그러면 후레쉬 선생님이 준비했어요. 그러면 이런 편광판 그러면 선생님 빛의 투과율은 수직으로 된 것은 전부 이 여학생한테 보이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환하게 볼 수가 있어요. 같은 방향일 때. 그런데 선생님 편광되지 않는 빛을 줬을 때 여기에 나오면 시험에 나오죠.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빛은 이미 편광됐어요. 근데 이 편광된 빛을 위에처럼 했으면 보일 텐데 여기 아래처럼 해가지고 잡아버렸죠. 여기 다 걸려버리잖아요. 걸려버려서 여기가 어떻게 까맣게 돼버린다라는 것이죠. 편광판을 어떻게 돌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료를 하나 더 넘겨주셔서 이 그림을 보면 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림인데 보세요. 편광되지 않는 이 자연광을 이렇게 편광판에다가 딱 설치를 하는데 요 안에 수많은 편광판들이 쫙쫙쫙쫙쫙쫙쫙 돌려줘요. 그러면 쫙쫙쫙쫙 돌려주면 요 빛의
이 두 번째 평강판하고 나란하기 때문에 이 빛 또한 어떻게 된다? 볼 수 있다. 시험에 이게 없으면 이 여학생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운데 평강판들을 여러 개 준비해가지고 천천히 각도를 돌려주면은 관찰자는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강이라는 것은 빛이 횡파라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한번 넘겨주시면 우리가 원래 자연광은 모든 방향으로 360도 방향으로 횡파다. 자, 그런데 쭉 들어와서 보세요. 일부가 반사하고 일부가 굴절합니다. 그런데 이거 잘 보세요. 반사광과 굴절광이 90도의 각도를 유지하면 여기 180도니까 세타고 여기를 R이라고 하면 세타하고 R을 더했을 때 몇 도가 되면 90도가 되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반사광과 굴절광이 90도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완전 평광이 일어난다. 여기에서 들어온 빛이 바로 지표면의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완전 평광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때 평광판을 갖고 고급 선글라스를 만들려면 이 반사광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 다 들어와 버려. 더 눈부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료 확인을 꼭 해주시고 90도가 됐었을 때 이 입사각을 브루스터 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브루스터 각까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줍니다. 자, 그다음에 자료 한번 또 넘겨보시죠. 자, 이 그림이 또 의미가 있는데 복굴절이 복이 뭐예요? 두 번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굴절이. 그래서 방해석 같은 광물을 가지고 암석을 가지고 광물을 가지고 이렇게 글씨를 보게 되면 글씨가 두 개로 겹쳐서 보이게 돼 버립니다. 왜 그럽니까? 바로 요 위에 이 방해석 속에 있는 평광면의 방향에 따라서 굴절이 두 번 일어난다 이거죠. 굴절이 그 각도에 따라서. 그래서 입사각은 하나인데 굴절각이 두 개여버려. 평광면에 따라서 이게 바로 복굴절.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또 자료 한번 넘겨주시죠. 요게 이제 선생님이 준비를 했었는데 사실은 혼자서는 실험을 못해요. 우리 감독님이 도와주셔야 돼서 그냥 선생님이 한번 보여주기만 할게요. 긴장 푸시고 스카치 테이프가 이렇게 있는데 이 스카치 테이프를 소리도 좀 시끄럽게 나죠. 선생님이 강력하게 이렇게 잡아 당겨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선생님 찌그러들어 버렸어요. 늘어나 버렸어요. 그러면 결국 안에 있는 분자 배열이 뒤집혀져 버려요. 분자 배열이 뒤바뀌어져 버려요. 분자 배열이 뒤바뀌어져 가지고 결국 방금 전에 봤던 복굴절처럼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걸 이름하여 뭐라 그러냐면 광탄성이라고 한다. 외부에서 힘을 가해 가지고 투명한 플라스틱 같은 거에 분자 구조가 바뀌어서 우리가 이런 복굴절 같은 현상을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광탄성이라 그러고 내부에 있는 분자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자료 한번 넘겨주시면 바로 이 그림인데요. 이게 바로 평광 선글라스예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빛이 들어왔을 때 결국 수평으로 떤다 그랬죠. 그래서 수평으로 떤 것을 잡기 위해서 수직으로 선글라스를 판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자료 하나 넘겨주시면 요게 바로 여러분들 3D 입체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사람이 눈이 두 개이기 때문에 물체를 입체로 해석하죠. 같은 원리로 카메라 두 대를 갖고 물체를 찍습니다. 그래서 영상기 두 대를 동원해서 영화를 스크린에다 쏴주는데 우리가 볼 때는 두 개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한쪽과 다른 쪽을 평광축을 90도로 바꿔서 두 개를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실제로 물체를 보는 것처럼 입체 영화를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까지 오늘 선생님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그럼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한번 문제를 멋들어지게 풀어보도록 해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EBS 물리 고재근 선생님입니다.